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세 요건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개정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군데였죠. 첫 번째 납세 의무자, 네 번째 세율. 이 두 개의 관련된 그 개정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문은 단독 문제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죠. 납세 의무자, 우리 한 권 898페이지에서 그 수중자 관련해서 납세 의무자 수중자 관련해서 단서가 신설됐다는 단서 조항이. 그래서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를 우리 수중자 칸 있죠? 취득한 것을 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세법 제7조 12항을 찾아보셔가지고요. 다만 돼 있죠? 그거 이제 첨가하시면 되겠죠. 꼭 한번 손으로 적어두시고요. 자, 그 제11항이 뭐냐? 바로 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칸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풀어서 해설을 해드리자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우리가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 채무의 상당 부분은 증여로 간주하지만 즉 무상취득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 인수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만 유상취득으로 본다. 증여로 보지 않고요.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다 뭐 이렇게 특수관계인은 다 뭐예요? 채무액 상당 부분 다 유상취득으로 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특수관계인과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상취득으로 본다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율 있죠. 세율에서 우리 특례세율,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세율이라는 특례세율 있죠. 908페이지. 그 첫 번째 형식적 취득에서 특례세율 해가지고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3배를 지워버려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여기에 우리 네 번째가 공유물 분할이 있었는데 이 공유물 다음에 합유물을 첨가했어요. 합유물. 그래서 합유물이 아예 명시가 됐다. 예전에 이제 그 합유물이 명시가 안 돼도 합유물의 경우에 분할의 경우에 우리가 공유물 분할처럼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적용을 했거든요. 실무적으로. 근데 그거를 아예 법으로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유물을 첨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그게 이제 지방세법 15조거든요. 15조 쭉 해가지고 박스에 보면은 4호 있죠. 공유물의 분할. 여기에 뭐가 됐다? 합유물 분할도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첨가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예컨대 공유물, 합유물 분할 요거는 뭐예요? 요 표준세율이 뭐였죠? 2.3%였죠. 앞에. 표준세율 902페이지 보면은 이 표준세율이 2.3%였어요. 거기에서 중과기준세 2%를 빼주면 0.3%가 결국 적용이 되겠죠. 그게 이제 특례세율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예요? 그쪽은 등기뿐만 아니라 취득까지 하는 그런 경우의 표준세율이고, 여기는 뭐예요? 그냥 등기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요.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해서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를 한꺼번에 해서 취득세라는 큰 카테고리로. 그리고 근데 이제 등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등록면에서 이렇게 좀 분산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쪽에 이게 형식 취득을 보내기는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놔두다 보니까 이게 뭔가요? 그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개정사항이 2개 있었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취득의 구분, 사실상 형사 취득 구분이 있었는데 우리 그거는 우리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대상, 이거는 앞에 취득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취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하겠죠. 과세권자가. 그런데 이제 납세 의무자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뭐예요? 신고는 뜯기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다. 그래서 특히 이 신고 납부 관련해서 기한이 중요하다. 그걸 갖다 우리 수험생이 구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취득한 때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겠죠. 취득한 때가 뭐냐? 그게 바로 취득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징수는 요거부터 연계됩니다. 요거하고. 그래서 요거는 취득의 시기 또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취득이 있죠. 요거를 그 취득별로, 각각의 취득별로 취득의 시기를 또 우리 수험생이 구별을 좀 출제자를 놓고자 하는 거죠. 자, 먼저 부가징수 한번 볼까요? 자, 부가징수는 맨 뒤쪽에 있죠. 912페이지. 자, 부가징수. 형광펜 밑줄 하시고요. 자, 신고납부 방법이 되어 있는데, 바로 3번 신고납부 있죠. 신고납부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그걸 다 이제 이미지적으로 딱 가산세하고 연계해서 그려놨는데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날, 취득한 날에다 검정펜을 주죠. 그걸 취득의 시기라고 그러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또 그게 이제 상속이면은 6개월이에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상속이면은 9개월. 그래서 60일, 6개월, 9개월에다가 검정펜을 밑줄하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어요. 추후에 말이죠. 처음에는 안 해요. 나중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30일에다 검정펜, 30일이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부가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역시 30일에다 검정펜 밑줄.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 자, 등기 등록하기 전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을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숫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 보겠습니다. 자, 취득 시기는 우리 맨 앞쪽에다 정리해놨어요. 앞쪽. 896페이지 취득시기 형광펜을 밑줄 짜가시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우리 특히 이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죠. 자, 그래서 유상승계 밑에 무상승계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유상승계 취득 보니까 원칙적으로 보니까 검정펜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그런데 계약상하고 비교되면 이제 사실상이죠. 자, 사실상 잔금지급의 검정펜 밑줄 자, 거기는 곡수 공판 장가, 검은 아니라고 주의해야 되겠죠. 곡수 공판장에다 검정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60일 경과합니다. 60일 경과되는 날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에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래서 유상승계취득 이렇게 네 가지로 취득의 시기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무상승계취득이죠.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이다.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하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 등록. 그래서 우리 과세권자는 뭐예요? 성격이 급하다. 빠른 날 있으면 빠른 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세금을 빨리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계약일에다 검정펜 밑줄하시는데, 상속은 법률행위, 계약이 아니죠. 법률 규정이죠. 그런데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이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증여는 계약이죠. 그래서 증여 약정일 또는 증여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밑에 지목 변경, 요게 좀 중요하죠. 우리 지목 변경, 형식상 취득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면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지목 변경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사실상 변경이고요. 공부상, 지적 공부상 변경이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빠른 날 검정펜 밑줄. 자, 변경 전에 사용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 검정펜 밑줄. 폰트는 좀 무지. 자, 취득의 시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가징수 관련 기출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기출 41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17회 때, 21회 때, 25회 때 출제됐어요. 그리고 29회 때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416페이지 대표 기출 문제는 416페이지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신고 납부 괄호에 얼마나 넣어라 이거죠? 아예 숫자를 그렇죠? 자, 취득세 과세 목표를 취득한 취득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주로 상승이면 6개월, 외국의 주세를 보면은 뭐 9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암기하는지를 단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다음 취득의 시기의 기출 분석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14, 17, 29, 28에 나왔어요. 뭐 29회 때는 좀 그죠 약간 보합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는 412페이지 기출 412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식으로 보는 경우 틀린 거 골라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곡수 공판 장이죠. 검은 아니고 1번에 화해조서는 우리 판결에는 확정 판결만 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1번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의 시기까지 봤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과세의 내용들이거든요. 비과세의 내용은 뭐예요? 비과세 대상에 과연 주어진 고의가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출제자의 포인트죠. 자, 취득세 비과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비과세는 저 뒤에 있어요. 뒤에 910페이지. 자, 8번 비과세 빨간펜 밑으로 하시고요. 자, 파란펜 괄호 1번의 밑에 표 밑에 국가등. 두 번째 형식적. 이런 취득에는 취득이 부과되는데 자, 형식 취득이 중요하죠. 자, 신탁. 검정펜 밑줄 자. 동그라미 2번에 환백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두 번째 판매권 행사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부동산 취득. 판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시건축물. 두 번째 줄 임시건축물. 그렇지만 전속기에 1년 초과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취득세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임시건축물. 검정펜.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수도 비과세다. 그런데 대수도는 제도는 과세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비과세 관련 기출 분석을 한번 볼까요? 기출 410페이지 보시면은 16, 19, 20회 내다가 계속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29회 때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또 상당히 이번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대표 기출 문제는 415페이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415페이지 12번 비과세 틀린 것은 비과세 틀린 것이다. 비과세 아닌 거 지금 과세되는 거 고르라는 거죠. 자,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임시형 건축물은 뭐예요? 임시형 건축물은 1년 초과되면 과세가 되죠. 그래서 초과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중요 출제 테마의 핵심을 한 권과 기출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취득세를 핵심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의 사실상 취득자이며 과세 대상은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권리이며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지만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며 국수 공판장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며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이 있는데 환매 등 형식적 취득의 경우는 특례세율 중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세목인 취득세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